저를 따라오시면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b 언더바 넘버로 리퀘스트 했을 때 이 사업자가 계속 사업 전지, 그러니까 지금 사업 상태인지 혹은 휴업 상태인지 폐업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 그 네이버 오픈 API를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받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니즈가 있는 것 같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다른 API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API는 공공 데이터 포털 data.go.kr에 있는 API 하나를 골라서 리퀘스트 해볼 건데요. 이 data.go.kr은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공공기관, 뭐 기상청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개방하고 있는, 공개하고 있는 API를 모두 모아놓은 웹사이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중에서 어떤 API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data.go.kr에 들어가서 여기 인기 데이터에서 오픈 API를 선택하고 봐보면 이렇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1등이 사업자 등록 정보 진위 확인 상태 조회 서비스라는 API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게 날씨 API가 거의 상위를 차지하거든요. 여기 또 두 번째 보면 지금 좀 가려져 있지만 기상청 예보 서비스, 4번에도 보면 중기예보 조회 서비스, 3번도 사실은 거의 날씨죠. 대기오염, 그러니까 미세먼지. 근데 첫 번째가 이 사업자 등록정보 진위 확인 상태 조회 서비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지금 영상 촬영이 4월인데 4월 말이에요.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관련된 서비스를 다루시는 분들이 뭐 테스트하거나 뭐 이런 용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국세청 사업자 등록정보 진위 확인 및 상태 조회 서비스 API를 한번 오늘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data.go.kr에서 요걸 클릭해 보시거나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 여기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사업자 등록정보 진위 확인 상태 조회 서비스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 조회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홈택스 국세청 사이트죠. 이 직장인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사업자라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여기 들어보시면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휴업 상태거나 폐업 상태면 여기 표시가 다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요 API를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data.go.kr에서 요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API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API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도 뭐 한글이나 워드 문서로 API 문서가 따로 있지 않고 이렇게 웹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이런저런 설명이 쭉 있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둔 곳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제이슨과 XML로 리퀘스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일종의 문서 양식, 데이터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이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다른 영상에서 제이슨을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제이슨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제이슨을 사용할 건데 여기 디폴트 값으로 넣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이슨 설정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모르고 저는 넣었어요 사실은. 확실한 게 좋으니까. 자, 그리고 옆에 이제 URL 작성됩니다. API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 밸리데이트에서 물음표 전까지가 URL에 해당되죠. 기본 URL에 해당되고 여기 서비스 키 해서 서비스 키를 넣고 리턴 타입으로 여기 제이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get 메소드, 포스트 메소드로만 제공됩니다. get 메소드가 아닌 포스트 메소드. 이 메소드는 API 메소드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get, post, update, delete 더 있나요? 아무튼 4가지가 있는데 보통 get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보통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데이터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 API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포스트 메소드로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뭐 요거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키랑 리턴 타입은 URL에 쿼리 스트링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이슨 스트링 반드시 바디에 넣어서 호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확인해 줘야겠죠. 자,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따가 다시 꺼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조금 아래 내면
API 요청 항목별 유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성명, 계약 일자가 필수값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체크. 자, 일제 오픈 API를 리퀘스트 해볼 건데요. 그 전에 활용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 신청 전에는 뭐 사용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최상단을 올리면 여기 활용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활용 목적 선택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웹사이트 개발이든 그래서 뭐 여기 고민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테스트 목적이기 때문에 힘들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이 개발 목적이 아닌 운영 상태, 실제 우리 서비스에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하면 약간 심사? 심의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작성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테스트 목적이니까 그렇게 진지할 필요 없어요. 사업자 등록번 웹사이트 개발 이렇게 작성해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용하라 범위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활용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페이지가 꼬였네. 네, 그럼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 활용 신청 현황 마이 페이지에서 활용 신청 현황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 이렇게 승인 해서 여기 진약인 상태조회 서비스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정에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인 거고요. 나중에 실제 서비스에 사용된다 그러면 운영 신청, 운영 계정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관광공사 기능들을 실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 앱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계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개발 계정 상세 보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일 호출 제한이 100만입니다. 하루에 100만 건만 호출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거 가득 채우기도 어렵겠네요. 그럼 뭐 그건 그렇고 여기 보시면 베이스 URL 뭐 이런 URL이 있고 일반 인증키가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 인증키가 여러분들 나와 있으실 건데 이 인증키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 사용해야 돼요.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인증 공유하면 안 되고 따라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좀 어려우므로 이 검은색 박스로 쳐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텍스트가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API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하는데 포스트맨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겁니다. 이 포스트맨이라는 서비스는 실제 개발자들이 API를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테스트할 때 주로 사용하는 툴이기도 해요. 이 포스트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에서 웹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맥용 앱이나 윈도우용 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웹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포스트맨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열릴 거예요. 이런 화면이 열릴 거고 왼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콜렉션을 생성해 주세요. 이 콜렉션이라는 것은 일종의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 뭐 사업자 등록 정보 진양인 상태조회 서비스라는 콜렉션 폴더 콜렉션을 만들었고 나머지 이게 이제 API 여러 개 다루다 보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폴더를 나눠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 동네예보 콜렉션 네이버 장소검색 콜렉션 한국관광공사 서비스 콜렉션 뭐 이런 식으로 콜렉션 여러 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저처럼 콜렉션을 처음에 만들게 되면 아마 이름이 없을 거예요. 언타이틀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콜렉션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PI를 준비해야 됩니다. API는 왼쪽 상단에 New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HTTP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PI를 리퀘스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요. 여기 역시는 마찬가지로 API 이름이 없을 텐데 여기 그냥 세이브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세이브 버튼 누르면 그때 리퀘스트 네임을 정할 수 있고 이제 아까 저장했던 만들었던 콜렉션을 지정한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API를 리퀘스트할 준비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펼쳐져요. 자, 이제 진짜 어떤 API고 어떤 데이터를 리퀘스트 할 것인지 설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 URL을 채워야겠죠. 자, 아까 다시 공공 데이터 포털 data.go.kr로 이동해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빨간색 테두리를 쳤던 요 화면에서 요 페이지에서 요 URL 있죠. API부터 시작해서 여기 밸리데이트까지 물음표 전까지 URL을 복사하신 후에
복사하신 후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는 서비스 키라고 해서 뒤에 쭉 있는데 저는 밑에 파라미터를 채웠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은 물음표 전까지만 URL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여기 앞에 있는 포스트입니다. 앞에 설명에서 get 메소드가 아닌 포스트 메소드로만 제공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get에서 포스트로 바꿔주세요. 포스트로 바꿔주시고, 자, 그 후에 이제 파라미터를 채워야 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가보시면 서비스 키랑 리턴 타입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서비스 키에서 K는 대문자, 리턴 타입에서 T는 대문자예요. 이 API 키에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를 넣지 않는 것이 사회적 관습, 약속 같은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카멜 케이스, 이 낙타 등 같죠? 이 대문자가 여기도 낙타 등 같아서 카멜 케이스로 약속된 방식으로 이렇게 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비스 키를 복사하시고 리턴 타입을 복사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파라미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서비스 키, 리턴 타입 넣으시고, 혹시 뒤에 뭐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죠? 뭐 공백이 들어오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리턴 타입에는 제이슨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대문자로 소문자로 입력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대문자로 꼭 입력해 주시고, 뭐 왜냐면 아까 문서에서 대문자로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대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서비스 키인데, 이 서비스 키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data.co.kr에 들어가서 개발 계정 상세 보기 들어가면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일반 인증 키 부분입니다. 요 URL 쭉 복사해서, 디코딩 부분이 아니라 인코딩 부분이에요. 쭉 복사해서 여기 서비스 키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증키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검은색 박스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텍스트가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여기 자동으로 URL이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I를 리퀘스트할 준비는 됐는데 이제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거냐를 설정해야겠죠. 아까 보시면 제이슨 스트링은 반드시 바디에 넣어서 호출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또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포스트맨에서 아까 파라미터가 아니라 바디를 선택하신 다음에 로우를 선택해주고 제이슨을 선택해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API 문서로 돌아가서 쭉 내려보면 사업자 등록 정보 진약인 API라는 곳에 모델을 이미 작성해 두셨어요. 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아주 친절한 케이스 같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모델을 전부 복사해서 아까 포스트맨으로 가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API 문서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상명, 계약일자가 필수예요. 요 세 개는 꼭 필수라는 거죠. 나머지는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넣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사업자 등록 번호, 숫자로만 이루어진 10자리 값만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122-32 뭐 이런 식으로 다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빼고 숫자만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 성명은 뭐 특별한 거 없겠죠. 이름 입력하면 되는데 외국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문명을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일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YYYMMDD 라는 포맷으로 날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5년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 2025.10.01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2025-1001 이런 식으로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중에 표시된 개업 연월일 날짜로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API 문서가 조금 불친절했던 게 뭐냐면 여기 이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성명, 개업일자의 키가 뭔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면 B 언더바 넘버가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로 보이죠. 아마 비즈니스 넘버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 언더바 DT는 개업일자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DT는 스타트 데이트의 약자로 보여요. 그래서 개업일자로 보이고, 그 다음에 P 언더바 NM은 대표자 성명으로 보이죠. 아마 이게 왜 B하고 P일까, 좀 P는 뭘까? 비즈니스는 알겠어요.
P는 뭘까를 좀 궁금했는데 CEO도 아니고 뭐 리더도 아니고 뭘까 했는데 그 P가 프레젠던트 약자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뭐 그거밖에 없겠죠. 근데 그래서 프레젠트 네임으로 해서 대표자 성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세 개 값만 필수 값이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이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우고 포스트맨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중괄호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되고 대괄호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넘버, 스타트 데이트, 프레젠트 네임에서 세 가지 값을 입력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사업자 정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은색 박스를 칠했고 여러분들은 여기 텍스트가 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리퀘스트를 했고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사업자 번호나 사업자 등록 정보나 혹은 뭐 알고 계신 사업자 등록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나는 알고 있는 사업자 등록 정보가 없는데 뭐 라고 하시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구글링 해보시면 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 놓으면 이게 뭐 공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공개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샌드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리스폰스가 도착합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하나 보냈기 때문에 리퀘스트 카운트가 1, 밸리데이트 카운트 1 해서 뭐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한 데이터를 먼저 보여주고요. 스테이터스를 이제 우리가 받고자 했던 데이터는 여기 아래 값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PI가 하나 더 있어요. 사업자 등록 상태조의 API. 사실 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홈택스에서 사용했던 API는 아마 이 API인 것 같아요. 왜냐면 리퀘스트 할 때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아까 API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트 데이트와 이 대표자 성명을 입력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나 이거 테스트 해볼 수가 없는데 테스트할 데이터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되니까 이 API는 이 API 한번 리퀘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조의 API고요. URL이 좀 달라요. 스테이터스라는 URL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URL에서 밸리데이트 부분만 스테이터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퀘스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 앞에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요 모델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PI를 새롭게 테스트하실 때는 뭐 new 누르셔서 새로운 API로 만드셔도 되지만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듀플리케이트가 있어요. 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제하신 다음에 이름 바꾸고 URL 바꾸고 그 다음에 바디 바꿔서 리퀘스트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세이브 계속 하시고요. 백업은 일상화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샌드 해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데이터 입력 값일 경우에 이렇게 결과값을 정상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정보 진입 API랑 상태조의 API를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받아봤습니다. 자 혹시 뭐 다른 API가 또 궁금하신 API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